최근 마무리된 진주 농계제의 관람객 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2만 2천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약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줬다는 평가입니다. 사천 소재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20대 청년이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사고 지점엔 난간이나 안내판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해 지족해협의 전통 어업 방식인 죽방염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유엔 식량 농업기구 실사단의 현장 점검을 받았습니다.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예방, 노후 기반 시설 관리 예산을 대폭 늘린 추경안이 제안됐습니다. 의원들은 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주 대하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오민교육과 다도교육을 실천한 아인 박종환 선생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상권 기념사업추진위원장과 함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올해 진주 농계제를 방문한 관람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농계제를 처음 찾거나 1박 이상 진주에 머문 타 지역민들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진주 건물을 체험하고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진주성 일원.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진주 농계제의 모습인데 올해 축제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2023년 2만여 명, 2024년 7만 6천여 명에 달했던 관람객 수는 올해 12만 2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문객 가운데 60% 이상이 타지역 주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년보다 타지역 관람객 비중이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더욱이 관람객 가운데 30% 남짓은 1박 이상 진주에 머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가 분석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9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는 평가입니다. 연휴 기간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골든툴립 호텔 같은 경우는 진주에 객실이 제일 많은데 120여 객실이 풀로 찼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가신다고 이렇게. 그 연휴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 관광객이 한 두세 배는 늘은 것 같아요. 이번 농계제 덕분에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년보다 확장된 체험 행사와 같은 기간 치러진 경남도민체전이 농계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시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교방문화, 꽃고무라든지 여러 가지 젊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민체전도 이제 진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관람객 수가 늘어나면서 농계제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지만 유등축제 같은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가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진주 농계제는 이제 사실은 콘텐츠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교방 문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성 축제가 덤으로 하면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버금가는 그렇게 축제를 만들 수 있다. 해를 거치며 풍성해지고 있는 진주 농계제. 세종과 동시에 개최되면서 가능성을 체감한 만큼 이제는 진주다운 봄축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국이 주목하는 대표 축제가 되기 위한 콘텐츠 확대를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20대 청년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농 후계자였던 이 청년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마비라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사고 현장엔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와 고성군에 걸쳐 있는 한 농업용 저수지. 아파트 3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저수지의 넘치는 물을 흘려보내는 방수로입니다. 1km 정도 떨어진 마을의 20대 청년이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책 나왔다가 한마디로 그만
여기 앉았는가 봐요. 앉았는데 이제 다시 집으로 가려고 이제 일어서는 순간 그냥 뭐 어떻게 뭐 떨어졌는데 당시 사고 지점에는 진입이나 추락을 막는 난간은 물론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가까스로 119에 신고해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6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 없인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평생 하반신 장애를 안고 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 3월 시설물을 보강했습니다. 방수로 아래로 추락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지만 추락 사고 이후 가드레일이 설치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왜 이제서야 안전시설이 설치됐냐며 뒤늦은 조치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했더라면 저렇게 막았더라면 애가 저기 앉을 이유도 없었고 여기에 뭐 표지판이라 하나 있든지 어디 다리를 가더라도 가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농어촌공사는 해당 시설물이 준공 당시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선 예산 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선 현행 규정상 별도의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농어촌공사 시설에서 숨지는 일은 연평균 7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수지나 수로 등에서 37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추락사로 나타났습니다. 공사시설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니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 관련 소송에서 차단막이나 위험 표지판이 없는 시설의 경우 공사 측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UN 식량 농업기구 FAO는 세계 각 지역 전통 농업 방식을 선정해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해 오고 있는데요. 지족해협의 빠른 물살을 활용한 남해의 전통 어업 방식, 이 죽방염을 국제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지역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사단이 현장 확인을 위해 직접 남해를 찾았는데요. 그 현장을 김동엽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커다란 원형통 안에서 물기를 휘젓는 사람들. 그물을 거두니 고기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조류가 흐르는 방향과 거꾸로 V자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해 멸치를 잡는 남해 전통 어업 방식 죽방염입니다.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어획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 죽방염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검토를 위해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의 과학자문그룹 SAG가 12일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유산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은 남해 지족해협 28km 구간, 이 중 6.5km에 달하는 곳이 핵심 지역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2015년 죽방염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이를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어업구역에 대한 해양 생태 조사와 시설 원형 보존을 위한 학술 연구 과정 등을 진행했는데 FAO의 보완 요구 과정을 수차례 거쳐 등재를 위한 최종 관문인 현장 실사가 이날 이뤄진 겁니다. 사흘간 이어질 실사에선 죽방염의 구조와 작동 방식, 지역 주민 어업 활동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 현장 체험과 인터뷰 등 죽방염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절차들도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반영해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업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만큼 시설이 가진 국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Chukomyam is a very interesting system. It is a bamboo ware fishing system, which is, as far as I know, there are no other GS sites. Today I was most interested in observing the practices of the very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fisherfolk and their management of the Chupangyang. 남해군은 죽방염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 등재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방염 어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이고 또 친환경적인 어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 환경의 보존과 또 지속 가능한 발전, 또 문화유산적 가치. 한편 유산 등재 여부의 최종 결정은 이번 현장 실사에 따른 등재 서류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결정될 예정입니다. 역사성과 우수성으로 그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온 남해 죽방염. 등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이번 실사 이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진주를 방문합니다. 김 후보는 14일 오전 8시쯤 진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한 뒤 9시쯤 광미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남해군이 오는 6월 5일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준공을 앞두고 관련해 제기된 논란 해소와 향후 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군은 기숙사 운영과 위장 전입 우려, 학구 불일치 문제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사단법인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이 위탁 운영하며 자립 기반 마련과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주시의회 예결특위가 13일부터 2025년 진주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신현국 위원장, 최지원 부위원장과 황진선, 전종현, 강교영, 박종규, 최우현 위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예결특위는 14일까지 올해 본 예산 대비 1,400억 원 증액된 1조 9,4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사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1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선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진백은 의원은 농촌 지역 아동의 방과 후 교통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임봉남 의원은 이순신 장군 콘텐츠를 강화하고 용현면에 있는 동상을 거북선 공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동환 의원은 삼천포 LNG 발전소 공사와 연계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정화 의원은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우주항공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며 조례안 심의와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남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책 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법 촉구를 주장했는데요. 싱크홀 등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기반 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산청 하동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의 예방과 방지, 빠른 대응책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제1회 추경 예산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경남도는 당초 예산 대비 9,471억 원이 증가한 13조 4,198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1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도지사가 추경안 제안 설명을 통해 재해재난 분야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산청 하동 산불을 겪으면서 국토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하여 산불 피해 응급복구, 헬기 임차비,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299억 원을 박 지사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산업 분야에도 1,342억 원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 복지의료 분야에도 4,284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 필수이사제와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 박성도 의원은 노후 기반 시설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 기반 시설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할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노후 기반 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일례로 진주시 등 싱크홀의 발생은 우리 도시의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 소방이 이재두 의원은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도 개설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임도의 실효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이견을 반영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5년 제1회 경남도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건의안 등의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이날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안건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목적입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범지구 운영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등 세부 사항을 경남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하동과 사천이 각각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동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권위는 고령 해설사의 경험을 장점으로 들며 나이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지만 하동군은 2017년 협회 회원 동의와 명예해설사 제도 신설을 이유로 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인권위는 나이 제한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진주 대하고등학교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남명제를 창설, 경의정신을 경남 사학의 연원으로 내세운 아인 박종환 선생이 올해로 탄신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는 한국 차인회 창설에도 깊숙이 관여했는데요. 오는 5월 17일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아인 박종환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김상권 추진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 이 박종환 선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인 선생은 1943년 7월 항일 투쟁 비밀 결사대인 반진단을 만납니다. 예. 선생은 직접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힘이 없는 나라는 열강으로부터 당하게 된다. 네. 그런 것을 이제 깨닫으시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다가 결국 대하중고등학교를 설립하셔서 약 40년 가까이 교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특히 올해가 아인 박종환 선생 탄신 100주년을 맞은 해이지 않습니까? 아인 선생이 대하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또 오민 교육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박종환 선생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인 선생의 교육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심, 나라 사랑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애국심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오민 교육을 두고 있는데요. 예. 오민이란 민성, 민족, 민본, 민생, 민복을 말합니다. 이 오민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실행 방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드리자면 네. 아인 선생이 설립한 대하고등학교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인 4월 28일이 되면 전교생이 충무공의 백이 종군기를 걷는 전통이 있습니다. 선생은 장군의 마음을 따라서 걷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애국심을 한 번 더 고취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인 박종환 선생하면 차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 차인회 설립에 깊게 관여했고 또 오성 다도 교육을 만드시기도 했는데 네. 박종환 선생이 왜 이렇게 다도 교육에 열심히셨을까요? 예, 아인 선생이 다도 교육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오민 교육 중에서 민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요. 네. 이 다도에는 경과, 어와 정의 인간적인 그 기본 덕목, 다시 말해서 이니, 예지, 신 이런 기본 덕목이 이 다도에는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차나무의 곱고 깊은 뿌리는 인간의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또 꽃과 열매가 함께 만나는 것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이 다도와 차나무의 특성을 강조하는 다도 교육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시도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차인으로서는 차를 논할 때 아인 선생을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도교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인 박종환 선생은 남명제를 창설하고 남명집을 발간하셨죠. 남명조식의 사상을 경남사학의 연원으로 제시하는 등 남명의 사상을 따르고자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남명 사상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인 사상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인 선생이 오민교육을 만들면서 이 남명 사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민교육 안에는 이 남명 사상이 녹아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선생은 남명 사상으로서 학교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자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명 선생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거죠. 해서 결국은 남명제도 만드시고 남명문집도 만드시는 남명의 그 사상을 우리 교육에 접목시킨 염원을 담아서 아인 선생이 경남 사립 이사장 협의회 회장으로 계실 때 이제 남명 사상을 사학의 그 교육 기본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5월 17일에 경상국립대 GNU 컨벤션 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행사는 어떠한 취지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이번 행사는 아인 선생의 교육과 문화를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학술 세미나, 기념식, 그리고 헌다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선생의 추모가 아니라 선생의 정신을 오늘과 내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큰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이 오셔서 우리 아인 선생의 정신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인 박종환 선생의 삶과 탄신 100주년의 의미에 대해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이바지한 아인 박종환 선생을 잘 기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차는 봄 향기 가득한 하동차로 지역 소식은 서경 방송에서 하동 북천 꽃냥기비 축제가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개최됩니다. 북천면 직전마을 앞 들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꽃냥기비 축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축구장 21개 면적에 자리 잡은 1억 송이 이상의 꽃냥기비와 수레국화, 안개초 등 화초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1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김해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13일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15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14개 종목에 336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경남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한편 진주에서는 역도와 조정 종목이, 사천에선 농구 종목 경기가 치러집니다. 함양군의 대표 종합문화예술축제인 제64회 천령문화제가 지난 12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천령의 꿈, 상림의 향기라는 주제로 지난 8일부터 5일간 상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선 읍면 노래교실 발표회 등 군민 참여 행사와 전국 단위 경연 대회가 개최됐고 제22회 함양예총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한편 최근 봄비 소식이 잦았었죠. 밭작물의 경우 비가 많이 오거나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오는 경우 토양이 습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동은 오후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1도, 사천 13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19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는데요. 부산과 제주는 14도에서 23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20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최저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